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대략적으로 1장에서 우리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간단한 그림 검사를 실시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일부 수업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은 이제 이론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2장부터 이제 정신분석 성격이론, 그리고 인지이론,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인본주의 이론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매우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이론가들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이제 차례차례 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제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통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 정도 부류로 나누자면 오늘 배우는 먼저 이제 정신분석적 이론이라고 해서 프로이드라든지 융, 에릭슨, 아들러 이런 사람들의 정신분석적 성격 이론을 큰 하나의 묶음으로 두고요. 두 번째 묶음은 보통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이론을 큰 하나의 흐름으로 또 묶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이론.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이라든지 사회문화 시간에 배워보셨을 텐데요. 메슬로우라든지 로저스 이런 이론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4주 동안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성격 이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프로이드 이론 자체가 워낙에 심리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굉장히 방대한 학문이기 때문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내용이 빈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외에 제가 따로 PPT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우시게 될 다양한 과목들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잘 들어두시면 이후에 다른 학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PPT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볼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프로이드는 성격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적, 공격적인 갈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어 기제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인간이 연령별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성격이 구성되고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내용 이번 주에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에고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에고라는 것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 여러분의 성격이 어때요? 당신의 성격은 어때요? 라고 하면
내성적이에요. 수줍음이 많아요. 또는 외향적이에요. 활발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영어로 personality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성격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각 이론가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앞에 학습 목표에서 세 가지 구조를 가진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원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자아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면 초자라는 총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들 PPT 있으시니까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교수님 원욕이라고 배웠는데 다른 책에는 본능이라고 나왔어요. 욕동이라고 나왔어요. 어느 단어가 맞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 이거는 번역어기 때문에요. 교재에 따라 번역한 학자에 따라 조금씩 용어 선택이 달라요.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혹 혼동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때는요, 한글 단어로 알아두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드, 에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죠? 슈퍼에고. 이렇게 세 가지 영어로 외워두시면 차라리 혼동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여러분들 외우신 개념을 이제 암기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외우시면 오히려 혼동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드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각각 원욕, 자아, 초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명을 보시면 쾌락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성격의 구성 요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들을 보면 원초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불합리하다, 공상지향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죠.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다들 태어났죠. 그러면 신생아가 하는 딱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신생아는 아기가 태어나서 하는 세 가지 일이 뭐겠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렇게 세 가지죠. 자,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계속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신생아가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혹시 이 분유, 모유 먹는 시간 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인간발달 이론이나 아동발달 이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신생아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엄마 수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 새벽 1시에 먹이고 자고, 3시에 먹이고 자고, 5시에 먹이고, 7시 먹이고, 9시 먹이고, 11시 먹이고, 1시 먹이고, 3시 먹이고. 자, 그러면 잘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마가. 잘 시간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생아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밤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들을 막 돌보고 있어요. 깨면. 이제 우리 전공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 배우실 텐데요.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2시간마다 깨서 그냥 먹이면 되죠 라고 생각할 텐데요. 최근에는 분유 수유도 많이 하잖아요. 분유 타는 방법 혹시 아세요? 분유를 그냥 막 타서 막 흔들어서 아이를 먹이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38도 내지 그 정도 온도를 맞춰서 분유를 넣고 막 흔들게 되면 거품이 나요. 거품이 나서 공기를 먹으면 아이가 토하게 돼요. 그래서 거품이 나지 않게 아주 미세하게 막 흔들어서 녹여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 분유에 영양분이 없어지니까 적당히 미지근한 물을 부어서 여러분 새벽 3시에 자다가 깨가지고 이런 일들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생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깼어요. 애기들은 깨면 어떻게 해요? 응애응애 울죠. 막 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나서 애기야 울지마 엄마가 분유 줄게 라고 하면서 막 이제 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속 울어야겠어요? 아니면 그만 울어야겠어요?
그만 울어야죠. 엄마가 안 일어나면 깨우려고 울어도 되겠지만 일어나서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만 울어야 되는데 신생아들이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입에 분유가 꽂히는 순간까지 또는 엄마가 나를 모유수유 하는 순간까지 울어요. 자, 이거는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엄마가 분유 타고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죠. 자, 원초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 입에 뭐가 꽂히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당장 먹어야 되고, 기저귀가 척척하면 당장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졸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서 자면 되죠. 그런데 애기들은 졸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졸리니까 나를 재워라 이러면서 막 울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오로지 본능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 외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 그렇게 새벽에 깨워 일어나서 적당한 온도의 분유 맞춰서 먹이고 트름시키고 재우고 이럴 때 누워서 이런 생각한 사람 있어요.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애쓰시니까 내가 커서 꼭 효도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로지 나의 욕구. 먹고, 자고, 배설하고. 여기에 중심이 맞춰져서 그 욕구가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에고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원욕으로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고요. 자, 이제 자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고라는 자아인데요. 자아는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에서 3세 정도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고의 설명을 보자면 자, 뭐라고 돼 있나요? 현실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의사 결정적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적절한 배출구와 상황을 찾을 때까지 이드의 충동 욕구를 지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드가 3살이 됐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드는 이제 성격의 한 구조로 계속 존재해요. 자, 그런데 3세 정도 됐을 때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 때쯤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방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이 말라졌어요. 배도 고파졌어요. 엄마한테 간식을 달라고 해야겠다. 요구르트 좀 하나 달라고 해야지 라고 방문을 열고 쓱 나갔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막 서로 막 어쩌고 막 이러면서 왜 설거지를 안 하는 거야? 뭐 양말을 뒤집어서 벗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엄청 살벌하게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야쿠르트를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야쿠르트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면 지금은 말하면 불똥이 튀겠구나 하면서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자,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죠. 이게 바로 에고의 역할이에요. 즉, 이드에 원욕이 일어났죠. 목이 마르고 당장 내가 뭘 먹고 싶어요. 아기 때 같으면 누가 싸우든지 말든지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치원생, 에고가 형성이 된 상태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때가 적절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야야 이드 지금 얘기했다가 괜히 불똥 튄다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문을 쓱 닫고 들어가요. 이렇게 에고의 역할은 이드가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고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워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드, 에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한 가지 마지막 요소는 뭘까요? 초자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슈퍼에고라고 하는데요. 슈퍼에고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6세 정도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드의 욕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에고가 현실에 맞추어서 그것을 조절해주면 초자아, 슈퍼에고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요. 에고가 어떻게 하도록 방법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결을 해주는 재판장 역할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 보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성격의 도덕적인 요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중에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 슈퍼에고, 초자를 또 다른 이야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욕구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에고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해서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잘한 행동인지 못한 행동인지를 판단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책감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초자아의 역할이죠.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려고 지하철을 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거의 다들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오시게 되면 보통 1시간,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1시간 반씩 이렇게 걸려서 오죠. 지하철에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문이 찡 열렸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지하철 맨 끝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 신난다 이러면서 거기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가겠군 하면서 이제 책도 꺼내고 귀에다가 이어폰도 꽂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집중하려는 찰나. 자,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더니 배가 이만큼 부른 만삭의 임산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석, 노약자석, 임산부석은 이미 꽉 차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이드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이드는 무조건 나의 그냥 욕구예요. 이드는 뭐라 그래요? 그냥 편하게 앉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에고 다 형성되셨죠? 에고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에고는 우리가 좋은 에고, 나쁜 에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겠지만 항상 도덕적으로 바른 에고만 형성이 되진 않아요. 에고의 역할은 옳은 방법을 알려준다기보다는요,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알려줘요. 자, 그래서 에고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 형태의 에고로 나눠볼까요? 좋은 에고, 나쁜 에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분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에고가 꽤 좋은 도덕적인 형태의 에고라면 아마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면에 조금 도덕성이 결여된 에고라면 그리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에고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에 따라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자는 척해 라든지 이런 눈을 감아 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에고가 야, 자는 척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막 자는 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쾅 소리가 나와서 눈을 번쩍 떠봤더니 그 배가 이만큼 부른 만삭 임신부가 배야 이러면서 지하철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 내가 일어날 걸. 어떡하지? 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왜 앉아 있었지? 이런 죄책감이 들죠. 바로 이게 슈퍼에고가 여러분의 결정을 판단해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죄책감, 자책감, 양심에 찔리는 느낌, 괴로움, 이런 다양한 불편한 감정들이 바로 슈퍼에고가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 라고 혼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좋은 에고라고 말했던 좋은 에고는 얼른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임산부 언니 또는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땡겨서 너무 아팠는데 일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아유 참 착한 학생이네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리는 좀 아플 수 있겠지만 잘했다. 되게 뿌듯하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군. 이런 자긍심, 뿌듯함.
하고 만족감 이런 것들이 들죠. 바로 이게 슈퍼에고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너 굉장히 잘한 거야, 잘했어 라고 상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드, 에고, 슈퍼에고는 계속적으로 뭐 꼭 이런 지하철 예가 아니고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의 이드, 에고, 슈퍼에고는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죠. 이드는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틀어놓고 핸드폰 봐라든지 그냥 틀어놓고 자라든지 아니면 뭐 밥을 먹어라든지 지금 밥 먹다가 깜짝 놀란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에고가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에고는 그래 뭐 과제 나올 때만 잠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고도 있는 반면 어떤 에고는 엄마가 정말 비싼 등록금을 내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 참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집중해서 이 3차 시를 다 끝까지 들어요. 또는 3차 시를 틀어놓고 그냥 옆에 뭐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핸드폰을 내내 봤어요. 자, 제가 3차 시 수업 끝나면서 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 때 배 깔고 누웠던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찜찜하고, 좀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 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반면에, 열심히 들은 사람은 어때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뿌듯하다라는 마음이 들죠. 이렇게 사실 별거 아닌 모든 일에 우리의 이드, 에고, 슈퍼에고는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요새 뉴스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 범죄 관련 용어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이론가마다 원인이라든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프로이드 학파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를 이드와 에고까지는 형성이 되었지만 초자, 슈퍼에고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에고도 없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에고는 반드시 옳은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인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칠 수 있을까? 이런 에고는 이러한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교화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 자체가 슈퍼에고가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낀대.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흉기를 주고요. 뭐 누굴 사람을 갖다 놔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면해주겠습니다. 자, 이 사람 찔러보세요. 라고 하면 찌를 수 있어요? 못 찌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뭐 하다못해 제가 뭐 강의실에서 이렇게 시험지 같은 걸 나눠주다가 가끔 이렇게 손에 베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샥 하면서 이러면 학생들이 너무너무 같이 막 소름 끼쳐서 막 이런 소리를 내요. 이게 뭐예요? 본인이 아파요? 아픈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종이에 비면서 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자기도 마치 그 베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코패스 정신병리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통증에 아무 상관없이 위해를 가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러한 고통을 주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렇게 때리거나 찌르는 느낌 자체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끔찍하게 느끼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너무 막 싫어요. 그 종이 베는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슈퍼에고가 적절하게 발달했다는 증거예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해코지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번에 잘 가지고 있으시길 바래요. 자,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우리 개념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이 이러한 개념 자체가 이제 프로이드가 창안을 해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 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의식부터 다시 나가기로 할게요. 지금 우리 수업이 원래 한 차시가 50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50분을 온라인 강의로만 꽉 채우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무 수강하기도 좀 힘들고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과제라든지 아니면 토론 이런 것들하고 되도록 섞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교 방침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뤄야 되는 챕터들이 있어요. 좀 분량이 많은 챕터들이 있어서요. 제가 50분 수업을 진행하는 사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50분 수업 진행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거나 힘들다거나 또는 과제가 사실 매 차시 매 과목 나오면 그걸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너무 많다든지 또는 뭐 온라인 수업이 길어도 뭐 괜찮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이 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수업 진행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 시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2차 시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